안녕하십니까. 충남 예산구에서 근무하는 역사교사 권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대와 사범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위한 탐구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이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탐구활동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교대인 공주교육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내용 중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업에 대한 태도 등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통해 교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직접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도, 협력도 등의 학업 태도와 교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등의 평가 요소도 눈에 띄는데요. 이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교대에서의 주요한 평가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범대학의 평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 역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 노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직 인성 영역에 보이는 교사에게 필요한 공감 및 소통 역량 역시 주요한 평가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대 사범대 지원을 위한 탐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적 이외에 본인이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탐구활동을 통해 교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통해 리더십, 자기주도성, 공감과 소통 역량 등 교직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활동과 그 기록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대 사범대 지원을 위해 어떠한 탐구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활동형 탐구활동이 있습니다. 활동형 탐구활동은 각종 창체활동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학교 앞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과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적극성과 능동성 등 예비교사로서의 태도 역시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제안형 탐구활동이 있습니다. 정책 제안형 활동은 오늘날 학교 현장의 문제나 교육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실 문제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고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형 탐구활동은 독서를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미래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이 세 가지 유형의 탐구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형 탐구 사례 중 창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시간에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진행되죠. 이러한 교육들을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추가적인 활동으로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교육을 듣고 주변의 언어폭력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속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탐구해보고 나 전달법을 활용한 대화카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화카드를 바탕으로 언어순화 캠페인을 진행해 보는 것도 능동적 태도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율활동과 관련해 다소 의미가 없는 활동에서 주도적, 능동적 활동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미래의 교육자로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활동과 관련한 탐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내의 다양한 문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례처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이에 더해 실제로 방안을 실행해 보고 이에 대한 사후 보고서까지 작성해 본다면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실천 역량을 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의 장점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고 학교 생활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심리학, 교육학적 이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심화적 탐구 역량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형 탐구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정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탐구해 보는 활동입니다. 사례를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탐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으로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합니다. 탐구 후 온라인 및 지역 경계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격차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장점은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모두모과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토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책 제안형 탐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문해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독서 평가 방식의 문제 등 오늘날 독서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다시 토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고 모의 독서 수업을 구성해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모의 수업을 진행해 본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의 장점은 교실 현장의 실제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고 면접에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들이기에 이에 대비하면서 교직에 대한 전문성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결 방안이나 실천 부분에서 교수 방법론적 이론들을 활용하면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독서형 탐구활동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서형 탐구활동은 합격 수기에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탐구활동인데요. 크게는 교육 관련 독서를 통해 교직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는 방법과 일반적인 독서를 통해 사고력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이 예시에는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교육 관련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지식 습득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개별화 교육,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의 장점은 독서를 통한 깊이 있는 이해 및 분석력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심화적 이해 및 탐구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활동으로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독서를 활용한 독서형 탐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고 활동을 하는데요. 책의 핵심인 무의식에 내재된 편견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의 장점은 책의 요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적 사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인문학적 상상력 및 깊이 있는 사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교직관을 확장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대 사범대 지원에 알맞은 책을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읽은 책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서울대 입학정보 웹진인 아로리에 접속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나도 입학사정관 탭을 확인하시면 각 학년도의 다양한 학과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에 독서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독서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에는 책의 핵심 내용과 지원자 나름의 독서탐구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의 요지를 파악하고 탐구활동을 설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 관련 독서 내용이 필요하시면 사범대학 지원자의 독서활동을 참고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과 지원자의 독서활동을 참고하는 것도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고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과 관련된 심화탐구 주제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 면접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면접 문제는 교육 현안 및 교직관에 대해 심도 있게 물어보는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보았던 서울대 웹진 아로리를 통해 지원자의 생생한 후기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사범대가 아니라 교대 지원자라도 교육학과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참고한다면 학생 관점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접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누르시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게시 탭을 누르고 결과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교대 자료 중에는 서울교대의 자료가 제시문, 출제근거, 평정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활용하기 좋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활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 면접 문제의 제시문을 보면 생산적 실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산적 실패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출제 근거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교과에서 생산적 실패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탐구 활동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평정 기준을 보면 생산적 실패에 대한 교육적 방안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를 허용하는 문화 구축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실패의 경험에 대한 반성 및 성찰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정 중심 평가와 연결됨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 설계 및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이나 비고치키의 이론 중 비계 설정과 연관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정 기준의 방법론을 그대로 채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학적 이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구성해 보면 생산적 실패를 교육 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학적 이론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실제 모의 수업 및 도우미 활동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의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탐구 방법의 장점은 교대나 사범대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교육학적 개념에 대한 심화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학적 이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교직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웹진인 아로리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인데요. 나도 입학사정관 코너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학과 등 사범대 진학자들이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당 탭에 나오는 생활기록부 발췌 내용을 통해 교대 사범대에 적합한 탐구활동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화적인 탐구는 자기소개서 발췌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학과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소서에서 지원자는 학습 흥미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추가 탐구를 통해 수업 만족도가 높은 교사의 수업에서 학습 동기가 유발됨을 알게 되었고요. 만족도가 높은 원인을 참여형 활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활동을 모의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다면 앞이 화면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학습 동기가 감소하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학적 이론들을 탐색해보고 이를 모의 수업에 적용해보는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의 장점은 비교적 쉽게 심도 있는 활동을 따라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적합한 탐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육학적 이론들을 탐구해 본다면 완성도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보는 것도 교직관과 교사로서의 역량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좋은 탐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접 자료는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문제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탐구하는 것은 해당 대학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탐구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론, 모의 수업 등의 활동을 추가해 보세요. 교대 사범대는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의 공동체적 역량 및 교사로서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적합한 태도가 보여질 수 있는 탐구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육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미래 교육자로서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탐구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대 사범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탐구 활동을 소개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자신감 있게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육 현장에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파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 학생들 화이팅!